고객이 원하는 컴퓨터를 신뢰와 친절과 정성으로. 북컴의 하루는 이 선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컴퓨터도 서비스도 고객 감동을 위해 명동역 바로와 부산 컴퓨터 도매상가. 지하 3층은 저희 패널분들 중에도 없어요. 7번 유형이 가요. 연예인들이 가장 많은 유형이 7번이에요. 이분들은 뭐냐면 탐식, 식욕이 과도한 분. 독실이. 아니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갔다 와야 되는데. 네. 여기는 지옥의 개,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어요. 지옥의 개. 네네. 지옥 입구를 그 개를 실제로는 먹는 거지. 네, 개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 개 이름이 케르베로스예요. 머리가 3개 달린 개. 이게 무슨 그 시추나 이런 귀여운 개가 아니라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막 그 3층으로 이제 내려가서 내가 3층이야라고 해서 딱 왔으면 그 입구에 머리가 3개 달린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3층에 온 영혼들을 물어뜯어요. 갈기가 이렇게 찢어봐요. 거의 영혼은 집니까? 걔랑 싸우면? 당연하죠. 네. 그렇군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차가운 영겁에 비가 내리고 있고 여기는 비가 와요. 지하 3층에서는. 그리고 거대한 우박이랑 구정물이랑 섞여가지고 막 지독하게 감당할 수 없는 악취가 나요. 3층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식욕이 강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인 거야? 네네. 그래서 단순히 뭘 많이 먹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고 이런 탐닉하는 성향이 강하면 와요. 네, 아까는 육체적인 정욕이었다면 정욕이고. 이번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데 먹는 것만 하는 식도락 여행을 가겠다. 맞아요. 인생이 기쁨만 추구했던 사람들. 그러면 맛집 기행을 가셨던 많은 분들이 네네. 여기 가시는군요. 네네. 안타깝습니다. 네. 황금 연휴 때 행복하셨죠? 여기로 와야 돼요. 지하 3층 때. 그렇군요. 네. 내가 황금 연휴에 일을 계속하시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보낼 때를. 네. 감사합니다. 남들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이런 걸 혼자서 짜고 있었군요. 네네. 예. 그리고 생전에 탐식자들이 오는데 아까 지하 2층에서 애욕자들, 정욕으로 문제된 사람들은 막 광풍에 휘둘리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어요. 찢어졌으니까. 찢어졌으니까? 걔가 물어뜯어서 찢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과식한 거예요. 기쁨만 먹어서 몸을 못 가누고 땅바닥에 그냥 붙어 있어요. 누워. 독실이. 아기보단 낫다. 왜 아기 지옥은 너무 먹고 싶어도 배고파 죽겠는데 배는 이렇게 볼록한데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아무것도 음식을 못 삼키잖아요. TBS 사자에서 편에서 독실이가 아기 지옥 갔었죠. 그랬나? 맞아요. 아쉬워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네. 7번들은 그 살면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탐닉이 문제가 돼요. 네. 그리고 정신 성격장애랑 연결되면 조병에 걸려. 항상 긍정적인 과잉 상태.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사회가 보통 이 유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 넘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면이나 실제로 자기가 느끼거나 해결해야 되는 거를 외면하고 살아요. 네, 이분들이랑은 진지한 얘기 하기가 어려워.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해요. 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네. 항상 웃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 자체가 계속 웃고 있는 사람들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인가? 그 독실이. 독실님은 여기 가면 안 되나요? 웬만한 곳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왕하면 좀 위쪽에 있고 싶어요, 그냥. 자유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네. 7번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8번은 남을 지배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스타일이라면 7번은 남이 자기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좀 인정받기 원하는. 맞아요. 인기 많고 싶고 사람들한테 감탄이나 찬양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실제로 많고 실제로 남을 유혹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되게 잘 활용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소통을 할 때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자기가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던져서 상대를 자기가 원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능력들이 있어요. 8번보다 좀 교묘하네요. 8번은 힘으로 누른다면 맞아요. 7번은 자기가 이렇게 뒤로 잘 해갖고 세련되게 하는 자기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매력 포텐 터지는 분들. 단테의 눈에서 볼 땐 그게 더 악한 거지. 그래서 또 하나 더 아래 내려가 있는 거죠. 네, 지하 3층에.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 국민이 다 갈 것 같은데. 다 가시는 지옥에? 거예요. 우리 다. 아까 전에 김도현이 처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얘기는 아닐 것 같지. 우리 모두의 얘기다. 네네. 그래서 번호를 제가 매겨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7번 유형 중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말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사람을 현혹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자신만의 지식을 자랑해요. 내가 이걸 알고 있고 그건 나만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내 수업을 들어야지만 천국을 간다라고 자랑을 한다든가.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은 인생에 실제로 힘들거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느껴요. 불안 같은 것들. 근데 이거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쾌락에 몰두해. 항상 새로운 곳에 여행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아무리 들어도 독실인데 이거. 어쨌든 예. 난데? 아니, 독실님은 이제 1번. 네. 여기 거하게 해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살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보통 애니어그램들은 자기 성격에 대한 문제를 갖거든요.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7번은 내가 되게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인생에서 받는다고 느껴요. 행복하네요. 네네. 7번은.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엔 행복해요. 그럼 난 아니야. 네. 응?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뭘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네. 이 나야. 7번들은 지하 3층에 가서 네. 개에 의해서 이제 찢어 발려지게 됩니다. 네, 워딩이 너무 별로 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지. 아직까지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하 4층. 이번엔 이제 패널 분이 갑니다. 최 사장님 1타자로 가요. 예, 그래도 내가 높아. 별로 안 깊이 들어갔어요. 네네. 최 사장님 5번 좋겠다. 유형이고 4층에 누가 가냐면 인색하고 낭비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 동시에 같이 가요. 이게 항상 양면적이거든요. 인색한 사람이 낭비도 해요. 살면서 스크루치처럼 아주 인색하게 살거나 방탕하게 막 낭비한 사람들이 여기로 가요. 내가 왜 여기 갑니까? 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플루톤이 지키고 있거든요. 길목을. 그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뭐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이렇게 했는데 단테가 갈 때는 베르겔리스랑 왼편으로 그 나사못이 돌아가는처럼 이렇게 뺑뺑뺑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요. 계단을 이렇게 밟아서. 네네. 그러니까 원형길로 돼 있어요. 한 층이. 근데 4층에 있는 사람들은 낭비하고 인색한 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돌을 굴리면서 막 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 키만한 거대한 돌을 앞으로 밀면서 계속 힘들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낫다. 왜? 물어뜯 끼는 것보단 낫지.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근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로 가. 인색하고 낭비한 애들 서로 반대로 가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 부딪히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계속 욕해요. 발로 때리고 치고 하면서. 그래서 낭비한 애들은 그냥 인생을 너무 막 스크루치처럼 인색하게 살았어라고 하고 인색한 애들은 낭비한 애들을 막 비난해요. 여긴 좀 과하게 재물을 탐했던 사람들.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막 탐욕, 낭비랑 교환, 추기경들 여기에 많이 가 있고요. 혹은 교황 추기경. 살면서 돈의 가치를 몰라서 돈을 유효하게 쓸 줄 몰랐던 사람, 인색한 사람들도 여기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 사장님이 가잖아요. 왜 제가 갑니까? 네, 최 사장님 여기 가면 얼굴 까맣게 돼요. 예? 왜냐하면 자기 가보에 의해서 여기 4층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까맣게 변해요. 서양에서는 검은색을 나쁜 색으로 채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받았다라는 징표가 돼요. 원래 그 구릿빛 갈색 피부가 부의 상징입니다. 아니요, 거기다가 검은빛이에요. 계속 얼굴 허해봐. 계속 그 돌을 하면서 얼마나 몸짱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피트니스네 완전.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재물에 많이 탐했던 부정부패한 사람들이나 여기 이제 네. 뭐 성직자들이 아마 당시에 좀 부패했던 성직자들을 풍자하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거칠게 하면 또 뭐라 하니까 그냥 운동시키는 정도로. 네. 그리고 좋은 데네. 최 사장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욕하고 낭비자. 5번에 그 문제는 어떤 덕목이 있냐면 탐욕이에요. 그리고 성격장애는 저희가 예전에 봤잖아요. 정신분열증이랑 연결돼요. 그렇죠. 네. 정확하죠. 5번은 그 모티브 자체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정확해. 네. 그리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얻어? 네네. 내가 오늘 최 사장님의 심리를 분석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자신의 욕구를 최소화하는 데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항상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잉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자신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놔요. 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아는 체 하거나 뭘 부탁하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세상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놔요.
정확한데? 특이하게 5번 유형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특징을 보여요. 냉담자들. 이들은 인생의 모티브가 항상 고립하고 고독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요구받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보통은 저 사람이랑 관계 맺으려고 하고, 야, 너무 좋아하지 마요. 이거 너무 정확한데? 네네. 야, 평소에 밥 좀 사고 그래라. 네. 알겠습니다. 너무하네요. 네. 밥은 살게 반찬만 니네가 사. 보통은 좀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 원래 저 욕구가 사람 되게 있잖아요. 센스 있었는데. 근데 5번은 남이 자기한테 아는 체 하거나 다가오는 걸 굉장히 싫어요. 맞아, 네. 진짜로. 그 맞아요. 고독하거나 독립되어 있는 걸 침범하면 안 돼요. 최 사장님 뭐 공개 강연 같은 거 하실 때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다 비즈니스적인 관계죠. 심지어 우리가 근처에만 가도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너 그거 내 거 배경음악으로 깔지 마요. 그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 5번들은 상징적인 거나 추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초월적인 걸 늘 찾아, 인생에서. 너무 정확하다. 잠깐만. 정확한데요? 일부러 최 사장을 생각하고 쓰신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도 네네. 최 사장님 너무 여기 적절하네요. 왜 5번이 초월적인 걸 찾냐면 이 사람들은 현생, 인생에서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얻을 수 없는 게 이미 확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초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월적인 너무 정확하다. 존재 정확한데? 혹은 다음 생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다. 어. 실제로 왜 그러냐면 5번이 두려움이 커서 그래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삶에서 실제로 원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의외로 마음이 약하고 눈물도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삶에 대해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지거나 공허해질까 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못 느끼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테스트한 것처럼 5번은 문제가 되면 정신분열증의 특징을 보여요. 아무런 욕구도 전혀 없고 사람들이랑 관계 맺지도 않고 고독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 이게 붓다의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요. 남한테 감정적인 걸 표현 안 하고 남한테 자기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등 어떠냐면 자기 거를 뺏기지 않으려는 보존성을 보이게 돼요. 사생활, 집착. 네네. 사생활에 대한 그런 집착이 되게 커요. 특이하게 인생을 즐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욕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도 않고 항상 자기가 힘쓸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을 하거나 더 가치 있는 걸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낭비가 없고 검소하게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켜요. 감정을 못 느끼게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요.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많은 부분에서 덕목으로 우리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었지만. 맞아요. 굉장히 냉철하고 너의 감정 논리적이고. 너무, 보이지 말고 그리고 너무 뭐 그런 사리사욕 추구하지 말고. 네. 그죠?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슬픈 게 내가 유니크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전형적인 유형이었군요. 큰애 전형적인 빠졌어. 5번 유형이에요. 오, 네네. 그리고 4층으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최 사장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하체 운동 같은 걸 좀 튼튼하게 하면서 네. 예, 돌끌 준비를 하셔야죠. 얼굴도 좀 선텐 좀 하고. 예, 네. 예, 한 알겠습니다. 1톤짜리를 끌어야 되셔야 되니까. 예. 네. 이제 지하 5층. 여기는 덕실님이 가요. 1번 유형. 오케이. 근데 덕실님은 하나, 친구가 있어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1번이랑. 곳에 네가 있을 뿐. 야, 한 층이면 진짜 큰 차이입니다. 네. 조금 높은 거야. 1번은 6번이랑 같이 가요. 덕실님은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6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6번은 지금 뭐냐면 깡쌤 약간 얼굴이 어두워졌어. 깡쌤은 진짜 기쁜 곳에 가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 네. 1번과 6번이 왜 같이 가냐면 1번은 그때 덕실님이 완벽주의자 성향이에요. 6번은 현실지향주의자. 그래서 보통 나쁘면 노예 유형이 6번이에요. 그러니까 단테 기본적인 생각은 양극단에 있는 애들을 그냥 같이 보내는구나. 아니요. 이건 제가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지하 5층에 가거든요. 근데 분노가 왜 발생하냐면 그 부정의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는 아주 지혜로운 감정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정욕과 연관되는 분노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이랑 분노는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6번이 같이 가요. 1번은 분노하는 사람들이고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6번은 겁쟁이들이에요. 두려움에 질려 있는 사람들. 아, 네네. 맞네요. 네네, 알 것 같아요. 세트로 네네. 같이 가요.
완벽주의자도 사실은 자기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럼이 있는 거고. 그래요? 더불어 갑시다. 네. 이때 지하 5층에는 그 덕실님한테는 특별히 유람선 태워드려요. 그렇지. 야, 네네. 이런 거야. 좋겠다. 배 좋아하잖아. 네. 그렇네. 뱃사공 플레기아스가 이 데려다 주는데 플레기아스? 플레기아스. 스틱스라고요. 늪에 빠져요. 덕실님은 이제 늪에 빠져야 되는데 배 탄다며. 네네 늪에 빠뜨리려고 호핑 같은 겁니까? 네 뱃에 빠져 호핑 투어? 호핑 투어인가 보다. 좋네. 미친 거 아니야. 네네. 이 정도는 돼야지. 덕실님 진흙 호핑 투어 보내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실님 늪에 빠져서 진흙투성이가 되고 이 사람들은 그 진흙에 빠져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때리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 몸을 막 물어 뜯어요. 다이나믹하네. 네. 막 이빨로 상대의 살점을 물어 뜯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완벽하게 물어뜯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네. 덕실님 1번 유형에 대해서 특징 설명드릴게요. 네. 완벽주의자 유형들. 애니어그램에서 명칭도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살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노의 감정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격장애랑 연결되면 그때 한 적 있어요. 강박적 성격장애를 보여요. 네. 1번은 8번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8번은 남을 착취하면서 진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1번은 가치 기준에 의한 공격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월하고 정복하려는 욕구가 1번은 기준에 의해서 드러나요. 합리적인 기준. 아, 내 기준은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맞아요. 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군요. 그래도 조금 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거면 좀 변호를 하고 싶어. 화가 난다. 네. 아닙니다. 이분들 보면 전형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맞아. 인생에서 착하고 좋은 역할을 담당해서 생활해요. 그렇지. 네네. 착하니까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완벽주의자면서 도덕주의자예요. 음. 규정이나 규범, 숭고함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하고 완벽해야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본인을 자기 이상적 상태와 동일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계속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월감을 느껴요. 네. 정확해. 그리고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과소평가하시는군요. 근데 자기 자신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도 같이 맞아요, 그치? 맞아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유형이에요. 1번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나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 그렇죠? 네. 그 어느 대신 정도로 높길래?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완벽한 돼? 기준.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분이 문제가 되면 주위에서 그때 뭐 덕실님이 강박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잔소리가 심해져요. 성인군자들. 네. 정확해. 1번이 왜 이렇게 그 완벽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이 기준에 부합하면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욕구가 충족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비판적인 특성을 보여요. 지금 덕실님이 말한 것처럼. 그다음에 완벽한 성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내면적인 평화를 경험하기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성격장애가 되면 강박적 성격장애로 드러나요. 오히려 정확한데요? 속은 굉장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까 그 네네. 조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7번, 것처럼. 맞아요. 이게 얼마나 네. 정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네. 독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상이었다가 사뭇 진지해졌어 지금. 네네. 그렇군. 저는 다 알 수 있죠. 깨달은 자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쏙쏙들이 아이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실님 그래서 5층으로 가시면 돼요. 이 1번. 정도면 뭐 그냥 진흙에서 그냥 물어뜯는 거고. 네네. 내가 잘하면 좀 덜 물어뜯기겠네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십시오. 완벽. 약간 최상님이랑 같이 좀 운동 좀 한 다음에 내려가면 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네. 그거잖아요. 그리고 덕실님이랑 덕실이 한 100명이 모여서 저를 비난하면서 지적질하고. 네네. 예. 아름답겠네요. 그 덕실님은 친구를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네네. 누구랑 같이 가시냐면 편집증적 성격장애 분들과 가시면 돼요. 6번. 싫은데 편집증은 좀. 6번은 내 살면서 기준에 못 미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려움이 문제가 돼요. 이분들 굉장히 생활에 충실한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굉장히 잘 맞거나 공무원 생활에 잘 맞는다라고 느끼면 보통 6번이에요. 혹은 교회에 가서 집사분들이나 이런 조직 관리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그 오히려. 조직에 대한 충성자들이 늘 있잖아요. 예. 그게 거의 6번이에요. 네. 비슷하네. 네네. 1번, 6번. 6번은 뭐가 문제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능력이 결핍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쿨해 보이고 적극적으로 보이고 왜냐면 조직에 대한 굉장히 충실도가 높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포는 내가 어떤 내 본분을 다 못하는 거, 규범이나 신념, 어떤 조직의 룰을 못 따르는 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앙심이 지나치게 깊은 사람들도 있고 실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조건 인생의 목표가 안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이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오히려 좋아해요. 리더십 발휘하고 이런 거 싫어요. 리더는 바꿔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주체적 결정을 내리지만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뭔가 맞아요. 자기 아이히만. 고민을 하면서 윤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네, 맞아요. 오늘은 그거 안 할 건데 나란조가 그래서 이걸 사회 문제랑 연결시켜요. 6번들이 그런 홀로코스트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약간 주저하는 게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보면 굉장히 신중한 정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생활할 때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막 되게 충실하게 생활하고 그다음에 신뢰감이 높은 사람인데 보면 이 사람 내면의 두려움이 되게 커요. 그 사람들의 1번의 밥입니다. 내가 이겨. 그래서 1번이랑 그다음에 6번은 같이 5층에 가요. 두려움이 공격 성향으로 드러나는 게 분노예요. 네,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냐? 분노는 항상 연결돼 있어요. 보면요. 쉽게 분노한 사람은 오히려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한 적 있어요. 최 사장님을 비유를 들면서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겁쟁이여서 시골 개. 예. 바람 소리만 들어도 짖는다고. 자기가 그냥 뭔가 무서운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평온하게 있으면 되는데 두려우니까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큰 개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6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한번 갈려요. 5층까지는 그나마 죄가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무섭다. 갈린다는 말도 무서워. 네, 이제는 지옥의 심층으로 들어가요. 지금 좀 나갈게요. 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갑자기 네. 연락이 왔네. 그래요? 여기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 갑니다. 네. 아니야. 여기 가면 감사하지. 내가 볼 땐 아직 여기도 아닌 거야. 그래요? 깡쌤이 아직 못 갔잖아요. 그 디스 성문을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이제 중범죄자들이 가기 때문에 디스? 중간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디스가 뭐냐면 디테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지하 6층부터 지하 9층을 디테마을이라고 해요. 지옥에서. 지때가 지옥의 왕 루시페를 의미하는데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요. 폭력을 쓰거나 사기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 지하 1층부터 5층은 그나마 좀 괜찮은 거구나. 네. 자기 내면의 죄였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들은 자제력이 부족한 것뿐이야. 개인적인 덕목으로. 근데 그 밑에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남한테 피해도 입히고. 5층까지가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단테가 기독교인이니까 실제로 이 디테마를 어떻게 그리냐면 회교사원으로 돼 있다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회교사원인데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다. 멋진데? 살짝 간지. 난 상상하는데 살짝 간지가 나도 좀 듣는 나요. 순간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랑 들어가려고 하는데 1000여 명의 악마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긴 이제 못 들어가라고 해서 단테한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베르길리우스는 여기 남으라고 시켜요, 악마들이. 그래서 단테가 겁에 질려서 되돌아가지 못하니까 베르길리우스 스승한테 우리 그냥 도망가자라고 하는데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안심시키고 악마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악마들이 그걸 무시하고 문을 잠그고 디테마을로 들어가 버려요. 악마들이 착하네. 너희들은 여기 들어올 정도의 죄는 없어. 투어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인 거죠. 허가 좀 받아오세요. 악마들도 다 4층에 있구나. 그러군요. 네네. 5층인가? 5층에.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그 피로 물든 지옥의 새 복수 여신들이 나와요. 허리에 막 초록 바다뱀을 감고 있고 머리에 저희가 보통 메두사라고 알고 있는 네, 복수의 여신들 나와서 위협해요. 그 단테랑 스승을. 그래서 단테가 위험에 빠지니까 스승이 소리쳐요. 단테한테 눈을 감고 그 메두사 머리를 보지 말라고. 그럼 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라고 하거든요. 네, 나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진흙 늪을 걷는 다음에 지옥의 문을 열어줘요. 악마들을 물리치고서. 그래서 단테랑 스승인 베르길리우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지하 6층으로 내려갑니다.
6층은 애니어그램으로 연결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단자들이 살아요. 이교도들, 2단자들 무리. 또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기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네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영혼도 사멸한다고 말했었거든요. 마르크스도 여기 있겠네. 어떻게 알았어요? 불지옥의 마르크스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군요. 왜냐하면 아. 여기가 보통 저희가 불지옥이라고 할 때 모습으로 돼 있어요. 회교사원이 타고 있고. 땅바닥에 다 무덤이 파져 있고 무덤에 관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그 안에 불구덩이 안에서 영혼들이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형의 그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지. 당시 이교도들을 또 화형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테가 막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생각들을 그렇죠. 반영해서 만들었죠. 단테의 시각에서 해석을 한 거죠. 네. 당시에.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냐면 미노타우루스 괴물이 있어요. 소 머리를 하고 하체는 사람인. 네. 크레타 왕국의 왕비였던 파시파에가 황소랑 사이에서 낳은 우두신인이라고 해요. 소머리에 반 네. 사람. 네. 얘네가 뭘 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걔네들 당하고 있어요. 아. 네네. 온몸이 묶여서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괴롭게. 그리고 이제 지하 7층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는 보통 범죄자들이 가요. 지하 7층에는. 깡샘은 여기에도 없어요. 지하 7층은 특이하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네. 거야? 세 가지의 폭력을 저질러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쓴 사람, 두 번째는 스스로한테 폭력을 쓴 사람, 세 번째는 신에 대해서 폭력을 쓴 사람. 아, 어쨌든 폭력이 네네. 핵심이네. 네, 폭력을 행사한 무리들이 일로 가게 돼요. 타인의 폭력을 쓴 사람은 살인자, 도둑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가게 되고 그분들이 첫 번째 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7층은 3개의 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실제로 7-1, 7-2, 7-3 이런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중층이네. 살인자, 도둑들이 모여 있고 두 번째 층 7-2층에는 뭐냐면 자살한 사람. 오, 맞아요. 자살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7-3층에는 신과 자연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 어떻게 거역할 수 있지? 그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1호는 그냥 폭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을 죽이거나 도둑질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붉은 피가 끓고 있는 강물 속에서 삶아지는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목을 자꾸 빼낼 거 아니에요. 그 목을 빼낼 때마다 켄타우로스들이 반인반마의 그 형상을 한 사람들이 켄타우로스. 와서 네, 화살로 쏴서 그 머리를 맞춰요. 그래서 헐. 들어가게끔 해요. 어이, 무섭다, 여기는. 여기에 깡쌤이 말씀해줬던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진짜? 알렉산더가 여기 있다? 네. 그다음에 7-2층에는 자살자들이 있고 애니어그램에서 4번 유형들이 여기로 가요. 4번? 네. 4번이 왜 여기 가냐? 먼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살하거나 자신의 재물을 탕진해서 쓴 사람, 자기를 폭력적으로 대한 사람들이 가는데 자살한 다음에 나무에 갇혀 있어요. 7-2로 가면 여긴 숲이거든요. 자살자들이 다 나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고 푸른 잎은 하나도 없고 검은 잎만 무성하고 나무가지에 가시가 닫혀 있고 그다음에 그 가시에 독이 묻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 돋친 나무로 막 줄기도 이렇게 굽어 있어요. 막 되게 꾸불꾸불해가지고. 그리고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꺾이면 거기 지옥을 돌아다니고 있는 동물이나 영혼들이 지나가다 가지가 꺾이면 거기서 피가 막 흘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은 최후의 심판에 자기 육신을 찾을 수 있는데 다시 자기 영혼을 육신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 시체를 끌고 와서 자기 나뭇가지 위에 걸쳐놔요. 이거는 최후 심판이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그 임시인 거예요. 이 네네. 모든 것들이 지금. 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뭇잎을 하르피아이라는 새 몸뚱이에 여인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계속 쪼아먹고 있어요. 무서워. 네네.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어요. 근데 그 아까 그 무덤에서 관뚜껑 열려 있고 불타는 것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 근데 나뭇가지 계속 몸이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피 계속 흐르고 몸을 계속 누가 쪼아먹고. 불타는 게 더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겪을 것만 하겠습니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깡쌤이 뭘 보여주실지. 네네. 그다음에 4번 특징 설명하기 전에 7-3도 말씀드릴게요. 신의 거역한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신의 거역을 해서 불덩이를 막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계속 불덩이가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을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잘 도망다니면 또 괜찮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요. 생각할 수 없도록 고밀도로 떨어지는 거. 고밀도군요. 알겠습니다. 뭐 한 방, 두 방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4번이 왜 그 자살자들 숲에 가게 되냐면 4번이 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질투예요. 4번이 아웃사이더 유형이거든요. 귀족형이라고도 불리고 한국 사회에서 제일 피곤하게 사는 유형이 4번이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요? 네. 4번이? 아웃사이더가 오히려. 네. 4번은 살면서 질투가 문제가 되는데 성격장애랑 연결되면 경계선 성격장애가 될 수 있고 마조이즘의 특징을 보여요. 네. 4번, 5번이 애니어그램에서 결핍이 가장 강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결핍감을 억누르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관계를 차단해요. 5번은 완벽하게 고립을 추구하는 건데 4번은 자기가 소통하길 원해요. 사람들과 연관되기를. 5번이 저 있지 않았나요? 네네. 최 사장님. 자칫하면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4번이 애니어그램 중에서 가장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5번이랑 차이점 5번은 감정적인 반응을 전혀 안 해요. 4번은 예민하게 반응해요. 저희가 보면 뭔가 사회생활 못해. 최 사장님 하는 말로 맨날 빠따 맞아야 돼 라는 사람들 보통 여기 다 그 해당돼요. 사람들이군요. 네네. 약간 예술가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으니까 부자나 특권층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망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 저런 게 나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라고 자기를 비하하면 그거 고통스럽지만 그 결핍감의 고통보다는 덜한 거예요. 항상 자기를 책망해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부럽다. 내가 어떻게 부족하다. 나를 비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여고괴담 같은데 나오는 항상 전교 2등하는 귀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 네네 1등 너 맞아요.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항상 스스로를 네. 자책하고. 그 성향 중에 항상 자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4번이에요. 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자기를 자책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다 니네 탓이다. 다 사회 탓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 학대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냐면 자살자들 숲에 가요. 꼭 자기가 자살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인생 내내 자기한테 스스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도희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형이죠. 왜냐하면 도희님이 했었던 방송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잘못한 거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네. 제가 제가 느꼈었던 이미지는 그 4번 분들에게 위로를 하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도희님이 할 때 방송할 때. 저는 어떤 특정 유형을 염두에 둔 건 아닌데 아마 성격적인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 분들이 바꿔 말하면 예민하거나 섬세한 분들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8번 자수성가 유형들이 성격적 문제가 되거나 보통 그분들이 명상하러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참고 피해 입었다 이런 느낌이 강한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지하 8층. 깡샘이 여기 가요. 아 다행이다. 3번. 9층은 아, 왜 아니다. 9층 보내줘요? 아, 내 마음이 아, 놓이네. 이제 제 얘기입니까? 네네. 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던데? 네. 8번은 누가 지키고 있냐면 게리온이 지키고 있어요. 겉모술수의 화신. 얼굴은 사람을 하고 발은 사자고 몸은 뱀이고 날개 2개가 달려 있어요. 멋진데? 용이네 그냥. 멋지잖아. 그리고 꼬리에 독을 달고 있어요. 야. 실제로 여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요. 왜냐하면 구덩이가 10개 있고 10가지 부류의 기만자들이 가요. 사기치거나 기만자? 속이는 사람들. 아, 뭐, 사기꾼들이라니까? 아, 네네.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기만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나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하는 것들. 허영심이나 이런 것도 다 기만에 해당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10개 구덩이만 말할게요. 첫 번째 구덩이에는 뚜쟁이들이 가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관계를 기만하는 사람들, 연결시켜준 사람들. 뚜쟁이. 네. 아니, 소개팅 한 번만 잘못 시켜줘도. 네네. 여기까지 여기 가는 가는군요. 거예요, 8번. 현대에 와서는 기업이 가게 됩니까? 네. 아, 네네. 그렇군요. 어떤 알겠습니다. 특정 기업이요? 결혼의 듀? 네.
두 번째 구덩이에는 아첨자들이 가요. 저희 싸바싸바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저 사람들 좋겠다, 뭐 사회생활 잘한다 하는데 아니요, 죽어서 지옥 가요. 네. 그것도 기만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뚜댕이들은 악마한테 매를 맞고 있고, 두 번째 아첨자들은 오물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몸을 계속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불 타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래요? 한번 가보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구덩이에는 성직을 판 사람들이 가요. 성직 매매자들. 이분들은 거꾸로 처박혀 있어요. 구덩이에. 그리고 다리, 발바닥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온몸이 묶인 채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술사, 점쟁이, 미래를 점친 사람들이 가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꺾여 있어요. 머리, 저희 얼굴 앞면이 등을 향하게 되어 있어서 뒷걸음치고 있는 벌을 받고 있고, 다섯 번째 구멍에는 탐관오리들이 가거든요. 내 생각에 단테가 뭐가 문제가 있어. 걔도 들을수록 뭔가 가학적이고 이런 그렇겠지. 왜냐하면 추방당해서 뭐 아. 20년 넘게 떠돌았으니까 세상의 부정의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을 거예요. 네. 자기는 어디 갔을까? 여행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래. 근데 계속해서 이런 걸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단테가 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탕간오리들은 영청 속에서 삶아지는 벌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여기 가실 분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멍에는 위선자들이 가요. 거짓 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분들은 금도금의 옷을 입는데 안으로 나부로 된 무거운 외투를 입어서 몸이 짓눌린 채 걸어 다니고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괜찮아요? 독실이는 불타는 게 제일 무섭군요. 네. 그렇지. 아니 최 사장님 하는 데서 이제 체력 단련 좀 하고 오면 우리 가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일곱 번째 구덩이엔 도둑들이 가서 독사한테 물리는 벌을 받고 있고, 여덟 번째 구덩이는 겉모술술, 이간질한 사람들, 불길에 타고 있고, 아홉 번째 구멍에서는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이 가요. 여기는 좀 끔찍하게 몸이 동강 나 있어요. 세로로 두 동강 난 사람도 있고, 목이 잘린 사람도 있고, 팔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고. 그럼 뭐 이번 국회의원들 중에 탈당 자주 하고 이런 네. 여기 갈 수 있겠네요. 네, 아홉 번째 구덩이에 가요. 아. 네. 마지막 열 번째 구덩이는 위조자들이 가요. 네, 위조한 사람들. 그래서 온갖 질병을 알아요. 아 근데 깡잼은 어디예요? 저는 들은 나는 것도 잘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공감을 못 하겠고 네. 이번 오늘 방송은 네. 일단 다 지우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마음에 듭니다. 깡샘은 여덟 번째. 아니 여섯 번째 여섯 구멍에 번째. 가요. 위선자들. 여덟 깡쌤 번째 구멍. 위선자예요? 네. 뭐야? 위선자였어? 겉모술수? 겉모술수. 네. 왜 그러냐면 2번, 4번 깡샘도 친구분이 있어요. 2번이랑 같이 가요. 왜냐면 요즘 이제 제가 아내한테 자주 듣는 소리가 이거 네. 사기 결혼 아니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역시 아내분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 처음엔 잘생긴 줄 알았는데 왜 점점 못생긴지. 사기 결혼이다. 꿰뚫어보고 있어. 네. 3번이 성취지향자들이잖아요. 이분이 살면서 문제가 되는 건 허영심이에요. 항상 사회생활에서 빛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고, 또 실제로 그래서 능력을 굉장히 개발해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일들을 잘하고 유능한 업무를 잘 담당해요. 근데 허영심이 지나치다는 거는 외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너무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에 대한 따라하는 모방도 굉장히 잘해요, 이분들. 그래서 특이하게 이거 미국에선 굉장히 선호되는 유형이에요. 3번. 네네. 제가 그러면 아메리칸 스타일입니까? 네, 맞아요. 미국 스타일. 미국 진짜 스타일. 화내졌어. 벌써 좋아해. 뭐 좋은 거 하나라도 건지고 가야죠. 아, 네네.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외적인 거에 대한 신경 잘 써요. 패셔니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빛나는 거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허영심이라는 게 남과 내가 다르게 구별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깡쌤이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큰 죄로 봤네요. 단테는 그거를. 네네. 이게 금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는 것 같아. 네. 근데 2번은 교만이 문제가 되거든요. 허영심이랑 교만이 뭐가 다르냐면, 허영심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기 이상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능력을 계속 개발해요. 네. 교만에 담당하는 2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를 되게 우월하다고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뭘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3번 그 유형은 자기를 평가하는 가치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 외적인 가치들이 많아요.
돈을 얼마 벌고 있냐, 직업이 얼마냐, 무슨 일을 했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기만에 해당해서 가게 되고, 깡쌤이랑 같이 가는 친구분들, 2번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관계지향적이어서 굉장히 싹싹한 성격들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 관계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중에서 자기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자기 비판 자체를 안 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라고 인식시키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옥 가도 이해 못할걸요. 자기가 왜 지옥 갔는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 보면 굉장히 애정 있고 자상하고 유쾌하고 이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다른 모든 성격 유형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그게 자기가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거든요. 이번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않아요. 아니요. 깡쌤 위기들이 깡쌤 난 3번이 아니야. 이게 2번이에요. 2번이. 네. 2번들은. 그래서 스스로 항상 우월하고 자기가 뭔가 가치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이 다가와도 그거를 마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관계를 위해서 충동적인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고 성격장애랑 연결되면 히스테리성 성격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는 2번, 3번도 다 보여지는 모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번이 끝나게 됩니다. 8번째 지옥. 마지막 지옥은 그럼 잠깐만, 전 어디 간다고요, 아까? 8번째 지옥. 8번째에서 6번? 6번째 구덩이. 6번째 구덩이. 위선자들 구덩이로 가요. 그래서 그 위선자들. 겉은 금 반짝반짝 금옷을 입혔는데 그 안은 납으로 무거운 납덩이가 돼 있어서 깡쌤은 그거 입고 걸어 다니시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쁜 거 입고 있지만 속에 지방, 무거운 지방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괜찮아 보여. 그 정도면. 네. 저는 어쨌든 뭐 사지가 절단나거나 머리와 몸통이 분리돼 있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겉모습이 네. 금이면 됐다. 다만 이제 제 주변에 뭐 조이팔, 네. 뭐 이런 각종 탐관오류, 역대급 부정부패 세력, 여기 최순실도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 맞아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벌을 받고 있겠습니다, 그럼. 네. 네. 아유, 이 위선. 진짜 깜짝 놀랐네. 끝까지 멋있어 보이려는. 반짝반짝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 9옥은 9번째 끝이에요. 지옥이 가장 깊은데. 여기는 회색계고 누가 가냐면 그 정말 대역죄인들이 가게 돼요. 대역죄인? 네. 여기는 뭐 진격의 거인 그런 애니메이션처럼 진격의 거인. 선벽에 거인들이 박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코치토스라고 불리는 얼음 땅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 큰 바다에 갇혀서 얼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른 시체 머리가 발에 차이고 그런 곳이에요. 네. 실제로 여기도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1, 9-2, 9-3, 9-4 이런 식으로 다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뭐 손님을 배반한 사람들, 은인을 배반한 사람들 이런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손님을 가요. 배반한 거예요? 네. 그건 뭐예요? 저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빈객을 배반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이거나 자기한테 뒤통수 뭔가 치는 거. 예, 뒤통수 치는 사람. 배신자들 가장 배신자들이 걸 가요. 네. 왜냐하면 아마 단테 자기 개인사랑 이 연결될 양반이 거예요. 사기 몇 번 당했구만. 단태 씨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네. 왕자의 게임 그 드라마에서도 그 세계관에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자신의 집에 이제 초대받고 온 사람을 배반해갖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큰 죄로 보잖아요. 맞아, 맞아. 조조 얘기했네, 조조. 네네. 조조도 그러네. 조조? 배반의 배반의 아이콘. 네, 조조 여기 갈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저희 뭐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 다 여기 가요. 그렇군요. 네. 현실에서 직접 경험했으면 제일 속이 뒤집어질 수 있는. 네. 내가 당했으면. 그렇네. 두둥 지옥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마지막 층에 막 뭐 유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네네. 그래서 예수님 배신했던. 네, 제가 말 안 했는데 맞아요. 지금 깡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다가 여기에 있어요. 맨 마지막 층에. 그렇군요. 처음부터 나 악하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낫다 이거지. 근데 되게 선한 척하고 이러고 저거 하다가. 그리고 뭐 카이사르를 배반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다 여기에서 배반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아쉽네요. 그 브루투스나 뭐 이렇게 카이사르를 배반한 사람들도 또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또 했다고 알고 이성계? 있는데, 아쉽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을 여행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뭔가 지옥을 벗어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예, 예. 한 가지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옥에 대해서. 예. 네, 시간 관계상.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로 가요. 그러니까 지옥을 거쳐서 연옥을 오긴 하는데 갔을 때 보통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행 특급열차를 직행으로 타는 사람이 있고 연옥행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행을 가는 사람들은 아까 저희 지옥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케론의 기슭에 빠져서 강물을 건너게 되고 연옥을 가는 사람들은 테베레 하구에 빠져서 연옥을 가게 돼요. 테베레 하고. 네, 그러니까 둘이 가는 강이 달라요. 음. 그리고 연옥은 어떠냐? 아까 저희 지구의 중심부까지 파고 들어갔잖아요. 지하로. 지옥은 연옥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상승.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거고. 지표를 기준으로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 내핵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반대편 지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을 올라가는 과정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산을 다 오르면 지표면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올라가기 되게 힘든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점점 중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올라가는 게 좀 쉬워지기 시작하죠. 과학적이다. 그럴싸한데? 저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그 연옥의 구조에 대해서는 연옥도 마찬가지로 연옥 이전에 입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첫 번째 연옥의 그 계단부터 말씀드릴게요. 1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깡샘, 연기성 성격장애랑 연결될 수 있는 허영심을 가진 3번과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2번이 여기로 가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위를 짊어진 채 허리를 구부리고 이 사람들이 무거운 형벌로 인해서 계속 산을 오르는 과정으로 나와요. 자기 기만을 뭔가 그 뉘우치기 위해서 거대한 큰 바위덩이를 이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기슭을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그 연옥에 내려진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길 지나가면 4번 유형이 가요. 질투가 문제가 됐었던 4번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했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질투하는 4번들은 눈이 철사로 꿰매어져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질투하고 시기했던 죄들을 씻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옷은 잿빛 망토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시기하거나 선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꿰매놓고 자기 죄를 참회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자살자들의 숲에 있었어요. 4번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덕 3관에는 덕슬림이 가요. 분노한 1번과 그 강박적 성격장애, 두려움이 문제가 됐던 6번, 편집질적 성격장애. 네. 여기에서는 덕슬림 되게 딱 적절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해요. 이분들. 두려움이나 분노는 그 평화, 안정을 통해서 해결해요. 평온감. 불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강해지면 분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온하게 안정시켜줄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여기는. 일단 노동은 안 하는군요. 네네. 리프레시 마인드 강의장도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강의장은 천국 가는 길이 아이고 있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언덕. 네. 네 번째 언덕은 게을렀던 사람들, 9번이 가요. 태만자들. 네. 이분들은 살면서 실제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네 번째 언덕에 위치해 있고 왜 여기에 있냐면 그 사랑이 자기를 낳아준 주체자 행복에 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이 자기를 이제 낳아줬기 때문에 자기를 혐오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을 미워해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태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들은 여기 언덕에서 뭘 하게 되냐면 계속 뛰어다니고 있어요. 게을렀기 때문에. 계속 쉴 새 없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죄를 씻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언덕에서는 5번들이 가요. 탐욕스러운 유형. 최 사장님이 여기 가요. 탐욕하고 인색하거나 같이 가요. 낭비자들과 인색자들이. 이분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어이구 좋네. 그 정도면 됐지. 네, 왜냐하면 생전에 너무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신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정의로 땅바닥에 딱 눌러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이제 처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언덕에서는 7번 유형들이 가요. 인생을 탐식하면서 살았던 조병을 걸리기 쉬운 사람들.
이분들은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 밑에서 계속 그 갈증에 시달려요.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지옥인데. 근데 이런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언덕 7관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마지막인데 그 사음자들이 가요. 정욕이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단테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여기에 배치시켜요. 그래서 8번요에 가요. 살면서 관능이 문제됐던 사람들. 이분들은 불길에 타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렇군요. 연옥에 대한 정죄 훈련까지 마치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그냥은 못 가고 명상을 하시면 화로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오늘부터 이제 부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군요. 안 되겠다 기독교에서는. 네. 네. 예. 근데 이제 어렴풋이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묘사 있잖아요. 네. 장면들이 좀 이렇게 좀 잔인하게 묘사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이걸 나이 먹고 이렇게 보니까 이 지옥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었구나 여기. 그렇지. 예. 나도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여기 독실이도 여기 있었고 태사장도 여기 있었고 천국과 지옥을 그린 게 아니라 그쵸, 인간의 모습을 그쵸, 그린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인간 세계를 이게 조망을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거기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듣다 보면 어렸을 때라면 나랑도 상관없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는 당연하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다 선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좀 잘 속기도 하는데 그냥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사람 이렇게 봤을 텐데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덧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제가 가는 4번째 지옥이었나요? 네. 그거 말고 모든 지옥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물론 최태환님도 보면서 그 2번째 지옥이었나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지. 없어요. 역시 완벽주의자야. 장난 아니다. 자기 검증 장난 아니죠. 그런 걸 네네. 보면서 사람에 대한 거 혹은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과 동시에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이걸로 좀 토론도 하고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 다음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엔 얘기는 뭐 나중에 천국에 남았으니까 천국 얘기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궁금한 게 왜 저희한테 이 지옥 여행을 시켜주려고 하시는지. 네. 예. 살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인생의 경험이 뭐 많은 건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 이렇게 보면 뭔가 강도가 큰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엔 되게 힘들지만 그 뒤에는 그 강도보다 약한 일들은 수월하게 자기가 잘 처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을 한번 다니고 오시면 그 일상생활에서 힘들거나 뭔가 내가 상처받고 안 풀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좀 해봐라. 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성격의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묘사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각 인간별로 다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극대화됐을 경우에 너의 삶이 지옥처럼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맞아요. 교훈을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필요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야겠다. 네네. 깡쌤 지옥행. 일단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한마디씩 한 다음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후세계가 진짜 있고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외계인과의 인터뷰 뭐 이런 거에서도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가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지옥이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게 극단화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치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현실에서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지옥인 거야. 만약에 내 성격 자체가 극단화돼 있으면 어디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옥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후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또 연옥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이 도래하느냐.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지옥에 있다고 한다면, 지옥을 막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꼭 단테가 제시했던 과정이 아닐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현실에서 있다면 현실에서 또 천국이 열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로 뭐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긴장하면서 들었는데 어쨌든 그 생각보다 제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랑 같이 있네요, 제가. 네. 그 모습을 드렸고 저도 이제 40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제 자신의 한계, 여러 가지들을 이제 슬슬 깨닫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그 성직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요? 그러나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의 성격적 결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엔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그러나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잘못을 참여하면서 오늘 또 제 성격적 결함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해줬는데 제가 허영심에 빠져서 여러분들을 속이거나 여러분들 뒤통수를 까거나 이러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의 다양한 모습들, 형태, 양태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되게 사실은 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밌다는 생각들을 해요. 너무나 나랑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아까 얘기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최 사장님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책한 적이 없다.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런 이야기들이. 저도 뭐 강하게 내가 자책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한 번도 자책한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놀라운 거예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니까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고 예전에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이건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실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을 사실 단테는 단죄를 했죠. 이것도 죄다. 이것도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지옥에 갈 것이다. 물론 단테의 시각으로 본 거겠지만 다른 면으로는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정신건강에도 괜찮고 그래도 아름다운 삶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사실 다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죄라고 하고 뭐 정죄하겠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에 이제 고착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면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이거 이상해졌다. 끊임없이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즐겁게 즐겁다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 준비했는데 실제로 뭔가 뭐 지옥 간다 이런 것보다 살면서 저희가 내 성격이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혹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할 때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실 때 정말 뭐 수천 수백 가지를 굉장히 잘 처리하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되게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잘해왔던 것들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하나 되는 것들은 잘 해결하면 여태까지도 너무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잖아요. 지옥 연옥 다음에는. 그러니까 다들 좋은 곳,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미있게 잘 들었고 나는 짱이다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